함께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지역 근로자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가 광주에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꼭 만들겠다고 했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사업인데요. 이 작업복 세탁소를 최초로 제안한 분,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립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번 2020년도에 그 시 예산이 5조가 좀 넘게 이렇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세탁소 관련해서 약 9억 2천 정도가 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드디어 이제 강주에서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아마 내년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9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마 우선 9억 2천 정도가 필요하고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나 기계 설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위탁이나 이런 것을 추정을 했는데 우선 필요한 것은 9억 2천 정도, 약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가 언제쯤 정말 가동이 되는 거죠? 현재 시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내년 7월 1일 정도 해서 네. 아마 그 세탁소가 직접 이렇게 하남 3단 노동자들이나 평동 3단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올해 1월 달에 이제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올 7월 1일에 아마 세탁소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라는 것은 이제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2020년 7월이면은 세탁소를 통해서 이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작업복의 공동 세탁소가 필요한 겁니까, 국장님? 실제로 하남 3단 노동자들이나 평동 3단 노동자들, 광주에 7개 3단 노동자들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되면은 자기 쇼핑백에다가 자기 작업복을 가지고 집에서 세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세탁하는 과정에 아이들 옷, 가족들 옷이 함께 이렇게 빨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이 보통 유해 물질에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는데 이것을 가족의 건강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집에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 이용석 광주시장도 이 공약사항으로 직접 집어넣었던 사항이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 결국은 내년 7월에 문을 열게 되면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제일 처음 이게 지난 지자체 선거 때 이용석 시장님만 찬성한 게 아니라 그 시장으로 나왔던 모든 후보들이 세탁소에 관련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용석 시장님은 하남 3단만 하는 게 아니라 강주에 7개 산단이 있는데 7개 산단을 다 하자고 좋은 정책이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다른 산단과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거고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예상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세탁소를 포기하는 이런 경우까지 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시 예산이 반쪽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설립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이 공무원들의 인식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공감을 못했는데 이 과정들이 겪어오면서 시간이 좀 걸린 거네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너무 많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나 행정하신 분들이나 시의원님들이 한 번만이라도 하남 3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보고 네.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았으면 이렇게 1년이 넘는 세월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렇게까지는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현장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영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 거죠?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예를 들어 강주가 노동임이 존중받는 이런 그 시위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세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번만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을 만나보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으면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알릴 필요성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까 하나 예를 들어주셨는데 직접 그 작업복도를 집에 가서 빨게 될 때 가족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 이 현장에서 이 작업복을 공동 세탁을 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 그리고 그 이전의 부정적인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가장 긍정적인 것은 좀 안전하게 내 작업복을 어쨌든 그 시가 운영하는 이런 운영하는 세탁소에 맡길 수 있다. 안심되게 맡길 수 있다. 네. 더불어 가족의 건강까지 이렇게 애매모호했는데 가족의 이런 작업복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리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주로 빨래를 하신 분들이 자기 부인이나 여성 노동자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집안의 자기 그 업무를 줄일 수가 있어서 어쨌든 세탁소와 관련해서 노동자들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좀 더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에 지어질 이 작업복 세탁소의 규모 그리고 운영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 운영 방식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아마 할 것 같고 하루에 저희들이 추정치가 하루에 1,500벌 정도를 세탁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 현재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하루에 1,500벌 그다음에 한 달에 약 3만 벌 정도에서 한남상단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꼭 한남상단 작업복 세탁소뿐만 아니라 평동이나 소청사 한다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혜택을 줄 건가에 대한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탁소가 건립되면 세탁하는 방식은 무상의 방식인 겁니까? 아니면은 일정 부분 노동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세탁하게 되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강주시나 그 용역에서는 한 벌에 6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해 같은 데는 그 경남 김해에서 지금 노동자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한 벌에 500원을 지금 그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 사, 민, 정이 함께 모여서 가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상정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노동자 공동 세탁소를 운영하는 곳이 김해가 지금 최초고 그다음에 저희 광주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해, 강주뿐만 아니라 네. 보니까 안산, 울산에서도 이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진 걸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노동자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인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까요? 작업복 노동자 세탁소가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 사, 민, 정이 함께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작은 세탁소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사민정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사로부터도 외면받고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주적인 노사민정으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탁소, 이 공동 세탁소 운영 방식에 노사 민정이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방식들도 형성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마중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 세탁소가?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인 노사민정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작업환경 개선까지도 함께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단순한 작업복 세탁소가 아니라 이 세탁소를 잘 운영하고 한다면 다음에 노사민정도 운영도 잘 되고 작업환경 개선도 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기대를 좀 담아서 이 공동 노동자 세탁소가 이 노동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들 들 겁니다. 시스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고민도 하고 계시죠. 네, 일단은 그 하남 산단에 우선적으로 세탁소가 만들어지지만 네, 뭐 평동이나 뭐 우리가 지금 강주영 일자리 빅그린 산단 이런 데도 산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그 설치가 되도록 한번 저희들 시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업복을 집에 가서 빨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강주시와 뭐 국회의원 이런 데 좀 이야기도 하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광주 시민들도 관심을 좀 갖고요. 또 이 노동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광주시 행정을 담당하신 분 서로 좀 머리를 정말 맞대서 성공적인 노동자 세탁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